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5일 국내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북현대 대 김천상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은 광주를 상대로 깔끔한 승리를 따냈다. 특히 선수들은 무실점에 반색하는 모습인데 그만큼 올 시즌 전북이 수비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일단 광주를 상대로는 다소 웅크리는 것을 선택한 모습이었는데 김천을 상대로는 반대로 여기에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김천이 수비적으로 움직이며 후반전에 승부를 보는 것으로 나왔는데 홍정호의 이탈로 인해서 심각해진 수비가 이를 버티지 못하는 양상을 그려내기도 했다. 이어서 김천은 조직력이 생각보다 뛰어난 편이다. 현재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말년병장들이 해이해질 시기인데 신병들의 투입으로 조직력을 갖추려는 모습이다. 다행히 이 상황에서도 3승 5무로 무패 행진을 길게 이어가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공격수들인 김현욱과 이중민 두 병장들도 정정용 감독의 동기부여로 상당히 활약을 좋게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천 상무가 나름대로 할 만한 상황으로 보인다. 전북이 경기를 주도하는 것은 허용하겠지만 역습으로 상대의 불안한 수비를 공략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직력이나 병장들의 활약상의 기대를 걸어볼 만할 것으로 보인다. 김천 상무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울산현대 대 대전 하나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울산은 대전에게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는 편이다. 대전이 공격적인 압박을 이어가는 편인데 이 양상에서 울산이 잦은 실수를 범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고전하는 요인일 것이다. 올 시즌 첫 대결에서도 김영권의 실수 2번으로 경기를 망친 원흉이 되기도 했었다. 수비수들이 전부 30대를 넘기고 있는 상황인지라 대전이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기동성 면에서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어서 대전은 골찌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공격적인 플레이는 선보이고 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도 15개의 슈팅 중 3개만 유효 슈팅으로 이어진 결정력이 아쉬운 상황이다. 그래도 맞불을 놓는 팀을 상대로는 강력한 중원 압박을 통해 어느 정도 대전의 우위를 점하는 부분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자신들도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좀 약하기까지 한 모습이다. 대전이 울산에게 강하다는 점에 주목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상당히 강한 압박으로 공격적인 빌드업을 하는 팀들을 잘 상대해온 면모가 있는데 울산 수비진이 상당한 실수와 압박 대응에 약한 편이기도 해서 이를 노리는 것으로 충분히 공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이 원정에서 약하고 수비적으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가 좋을 것으로 보인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천 유나이티드 대 광주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천은 광주와의 대결에서는 상성에서 우위를 점하는 편이다. 인천이 여전히 선수비 후 역습 성향을 보여주는 편인데 광주가 이런 플레이에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작년 첫 매치에서 크게 깨진 이후에는 인천의 4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기도 한데 역습 성향에서의 전개가 좋은 편이고 최근에는 무고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만할 것이다. 이어서 광주는 극단적인 공격 축구를 하지만 그에 따르는 리스크가 큰 편이다. 올 시즌 무승부가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승리와 패배를 반복하고 있는 양상인데 지난 경기에서도 광주가 주도하는 경기를 했지만 전북이 다소 웅크리는 상황에서 효율을 가져가는 것에 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와중에 안영규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는데 교체로 들어간 수비수 포포비치가 기대에 미치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기도 했다. 인천이 이겨도 의아한 매치업은 아니다. 선수비 후 역습 성향의 광주가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인데 특히 인천이 이를 노려서 광주 상대로는 최근 4경기에서 2승 2무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광주의 극단적인 공격 축구에 따른 리스크와 인천의 좋은 전개 및 무고사의 활약도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기도 하다. 인천 유나이티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수원 삼성 대 서울 이랜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원 삼성은 4연패를 기록하고 있다. 명가의 자존심이 2부에서도 흔들리는 모습인데 일단 공격적인 플레이가 그다지 2부 리그 무대에서 통하는 느낌은 아니다. 경기 장악이 되고는 있지만 김현의 제공권과 측면 돌파만 막아내면 수원 삼성의 공세를 막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상대가 라인을 올리는 팀이라고 하더라도 수원이 그다지 상대를 잘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이어서 이랜드는 최근 기세가 좋다.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가 상당히 잘 맞고 있는 모습이기에 기존의 오스마르와 김호규의 조합도 빌드업 상황에서의 실수가 없지는 않았는데 중원에서 서재민이 1차적인 저지선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외국인 공격수들의 폼도 좋은 편이기에 이번 경기 기대를 걸어볼 만할 것이다. 수원 삼성의 공세가 아주 막기 어려운 편은 아니다. 카즈키가 퇴장을 당한 이후에는 공격의 혈이 꽉 막힌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랜드의 수비가 서재민이 중원에서 펼치는 힘으로 밸런스도 잘 맞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현재로서는 이랜드가 더 상위 전력으로 보일 정도기도 하다. 서울 이랜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포항 스틸러스 대 FC 서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항은 선수들의 결정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사실 서울을 상대로도 김기동 감독의 친정팀이라 상당히 공격과 수비로 치고받는 상황을 자주 연출해 내기도 했다. 다만 선수단의 에너지 레벨이 좋고 특히 득점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득점을 기록하는 면모로 서울 상대로 승리를 기록한 모습이다. 사실 포항이 조직적인 플레이에 대해서는 늘 높은 평가를 받는 편이라서 수비와 역습으로 가는 상황에서의 승률도 좋은 편이다. 이어서 서울은 현재의 서울의 공세를 막아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도 부상에서 막 돌아온 링가드가 가장 좋은 평가를 들었을 정도다. 기성용을 필두로 한 빌드업이 통하는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선수들의 기량에 상당한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술상으로는 양팀 감독의 지략 대결 역량이 서로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결정력이나 미드필더의 에너지 레벨이라는 면에서 포항이 서울을 앞섰던 것은 사실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서울이 현재 측면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공격이 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포항 스틸러스 승리를 추천합니다.